안녕하세요. 모닥불여행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맹지 탈출 방법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지란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 합니다. 즉 개발행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맹지라 합니다. 건축법상 맹지는 집을 지을 때는 폭 4m 이상의 도로와 적어도 2m 이상이 접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토지를 맹지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맹지를 싸게 사서 도로를 내면은 토지 가치가 3 내지 5배 정도의 가치가 상승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맹지를 살 때는 정말로 조심하여야 하고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맹지에 도로를 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맹지 소유자는 나름 본인 토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맹지 탈출을 위하여 알아볼 대로 알아보고 검토를 해봤을 겁니다. 나름 방법이 없어서 맹지 가격으로 팔려고 내놓았을 겁니다. 맹지를 구매하고 맹지를 탈출 못하였을 때는 평생 개발 행위를 못하고 맹지를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해도 안 팔려서 구입했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다시 파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반대로 맹지를 구입하여 다행히 맹지를 탈출할 수 있어서 지가상승으로 부를 창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토지가 맹지 탈출하기가 쉬운가요? 맹지에도 등급이 있다고들 합니다. 맹지 탈출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편의상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등급 맹지는 맹지 탈출하기가 그래도 비교적 쉬운 토지를 말합니다.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땅을 좋은 맹지라 할 수 있습니다. 맹지인 땅과 도로 사이에 여러 명의 지주가 있는 경우입니다. 도로와 맹지인 토지 사이에 한 명의 지주만이 있는 경우는 앞에 지주가 맹지 탈출을 위한 매매나 토지 사용 승낙서 제한 등을 거절하면 맹지 탈출을 할 수 없습니다. 맹지인 D토지에 길을 내기 위하여 도로에 붙어있는 ABC 지주를 만나서 길을 내기 위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길을 내기 위하여 시세보다 조금 비싼 가격으로 협의를 합니다. 세 사람의 협상 대상자가 있어서 선택지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도로 부분에 대한 매매, 토지 사용 승낙서 등이 있습니다. C의 경우 예를 들면 D가 C에게 200평을 주고 D가 C에게 50평을 받아 서로 토지를 교환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 등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1등급 맹지로는 국어가 붙어있는 맹지 땅도 있습니다. 국어라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 내지 5m의 폭의 개호를 뜻합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에 흐르는 물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의 수로 부지입니다. 국어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통행 가능한 2m 이상의 국어는 점용 허가를 통하여 건축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국어라도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국어를 접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런 토지를 구입하면 맹지인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주나 부동산에서 국어 점령 허가를 내고 국어의 일정 부분을 복귀하든지 다리를 놓으면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어 점령하여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주위 분들에게 개발 가능하다고 말하여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건축허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 행위를 위하여 국어에 복개를 하든지 다리를 놓고 점령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점령 허가를 받으면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는 대개 공시지가의 2 내지 5%에 매년 부과됩니다. 4 내지 5평 정도의 점령으로 한다면 몇만원 안 될 것입니다. 면적이 적을 때는 부담이 안 되지만 면적이 크게 되면 부담이 갑니다. 농촌에 가보면 폐국어가 길게 비포장 목록길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농사 짓는다고 농기계나 경운기가 다닐 수 있고 하니 도로같이 보입니다. 지주나 부동산에서는 건축허가가 나고 나중엔 잘 포장하여 건축하면 엄청 좋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즘 이런 땅을 살 때는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점령 허가를 받아서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료를 내고 나만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어와 접한 다른 토지 소유자들은 국어를 못 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허가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모든 협의 끝에 극적으로 점령 허가를 받는다고 하여도 도로 포장비와 점령 허가를 내는 면적이 커서 사용료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점령 허가를 주택을 질 수 있다는 말만 듣고 토지를 매입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합니다. 토지 구입 시 건축 인허가 여부는 반드시 지자체를 확인을 통하여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등급 맹지는 맹지 D와 도로 사이에 한 명 지주만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주 A가 도로 개설을 안 해주면 영원히 맹지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입니다. A 지주는 도로를 안 내주고 D 토지가 싸게 매물로 나올 때 내가 사야지 하는 지주도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도로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계약금을 넣기 전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매입 가능할 거라고 예단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3등급 맹지 토지입니다. 이런 땅은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이었는데 기획부동산이 매매한 부동산인데 가끔 지도를 보다 보면 이런 땅이 가끔 있습니다. 산 중간에 길도 없고 개발 가능성도 없고 어떡하지요? 되도록 후손에게 물려주다가 후대에서 개발되려나 걱정입니다. 맹지인 토지를 구입하여 맹지를 탈출할 수 있다면 좋은 부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려워서 맹지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검토하여 맹지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